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문법 확인해 볼게요. 오늘 문법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쉽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하고 도핑해서 확인하니까 해봅시다. 오늘은 우리 정말 이제는 익숙해진 간접화법, 문필이 왜 안 나오죠? 간접화법 확인을 하고요. 정도와 비교. 자, 뭐뭐처럼 뭐뭐만큼 나왔습니다. 요거 비교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기회 한번 해볼게요. 자, 간접화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화법은 언제 사용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전달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친구들은 제가 착하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걸 나는 들었어요. 듣다. 그래서 내가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내가 착하다라고 말했죠. 착하다고 해요. 네. 자,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항상 앞에 옵니다. 친구가 말을 했어요. 내가 들었어. 친구는 취미가 농구라고 해요. 친구는 말을 했어요. 뭐 말했어요? 취미가 농구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농구라고 해요. 이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죠? 자, 부모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말했어요. 뭐 말했어요? 너 언제 고향에 오느냐고 말했어요. 그럼 너 언제 고향에 오느냐는 물어보는 질문이죠. 너 언제 고향에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언제 고향에 오느냐고 하셨어요. 자, 착하다고 해요. 하는 다고하다. 또 명령하는 으라고 하다. 또 물어보는 형용사는 야구하다, 동사는 느냐고 하다. 또 같이 하자고 말하는 자고 하다.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가고 하다, 라고 하다, 으라고 하다, 냐고, 느냐고 하다, 자고 하다 모두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그쵸? 아하, 돼요. 아하, 레요. 아하, 니요. 아하, 제요처럼 짧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친구들은 제가 착하다고 해요를 이제는 착하대요. 친구는 취미가 농구예요. 농구라고 해요. 농구래요. 이거는 명령 아니고 명사이라고 하다입니다. 농구래요. 부모님께서 언제 고향에 오느냐고 하셨어요. 언제 고향에 오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한번 넣어봅시다. 동생이 같이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야기하겠죠. 그럼 동생이 같이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화를 보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영화를 보자고 해요. 그럼 자고 하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요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일까지 내세요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숙제를 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숙제를 가져오세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명령합니다. 명령과 요청, 라고 하다. 그러면 레요로 이야기하겠죠. 숙제를 내래요. 또 숙제를 내일까지 가져오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엄마가 오늘 집에 언제 라라라. 물어보셨어요. 질문하는 거니까 야구해야죠. 그럼 들어오다, 들어오다.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너 언제 집에 들어오니? 언제 집에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또 여기도 오니에요 하시면 되겠죠. 간접화법은 익숙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처럼 있습니다. 처럼. 두 대상의 비슷한 정도나 방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두 대상의 비슷한 정도나 방식을 표현할 때 뭐뭐처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다, 아니 노래를 잘 못 부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앤디 씨는 노래를 잘 불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불러요 하니까 앤디가 노래를 부르는 건 가수랑 비슷한 느낌이다. 비슷한 정도다. 그만큼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앤디 씨는 가수 같아요. 그만큼 노래를 잘 불러요.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앤디 씨는 가수처럼 노래 잘 불러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수지 씨 얼굴이 예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수지 씨의 얼굴이 어떻게? 정말 예뻐요. 예쁘긴 예뻐요. 얼만큼 비슷하게 영화 배우처럼 예뻐요. 영화 배우처럼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수지 씨 얼굴이 영화 배우처럼 예뻐요.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마이클은 한국어를 참 잘해요. 어떻게 잘해요? 마이클은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과 비슷해. 그만큼 한국어를 잘하고 오늘은 봄처럼 날씨가 따뜻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요. 얼만큼 어느 정도 봄이 아닌데 봄처럼 따뜻하네요. 이야기하고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처럼 맛있는 것은 없어. 그만큼 맛있는 것은 없어요. 얼만큼?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처럼 맛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맛있는 게 어느 것과 비슷해요? 어머니의 음식과 비슷하다 이야기하죠. 그럼 밑에 해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귀여워요. 뭐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인형처럼 정말 귀여워. 동생과 인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 여자친구가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처럼. 여자친구가 가끔 부모님처럼 잔소리를 해요. 여자친구가 가끔 부모님처럼 잔소리를 하고 친구 집이 편안해요. 뭐하고 비슷하게? 우리 집처럼. 친구 집이 우리 집처럼 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럼 괜찮나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만큼인데 제가 아까처럼 설명할게도 얼만큼? 얼만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만큼입니다.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워요? 물어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아름다워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얼만큼 제주도처럼, 제주도만큼. 그래서 여러분 처럼과 만큼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정도, 양.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제주도가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아름답다. 또 여기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해요. 엄마,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 그럼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가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모두 땅 모두 이만큼 너를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하늘 다 땅 모두 다 이렇게 그 정도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만큼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키가 커요. 요리를 잘해요. 잘하고 싶어요. 있습니다. 키가 커요. 누가? 동생도 형만큼. 그럼 동생하고 형의 키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도 키가 크고 동생도 키가 크다. 동생도 형만큼 키가 커요.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는데 얼마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만큼 요리를 잘해요. 또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모국어만큼. 모국어는 내가 태어난 고향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말을 하는 것만큼 한국어도 똑같이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족만큼 편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만큼 편한. 그러니까 편한 관계 어떻게? 가족.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로 얼마의 양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물어보고. 또 한국 딸기만큼, 한국 딸기 진짜 맛있죠. 한국 딸기만큼 맛있는 딸기가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한국 딸기가 정말 맛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맛있는 딸기가 제일 맛있다. 어느 정도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동생도 형만큼 키가 커요. 저도 엄마만큼 요리를 잘해요. 한국어를 모국어만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큼입니다. 근데 사실 만큼과 처럼은 비슷하게 사용해야 뒤에서 확인할게요. 다음은 만 못하다 아니면 뭐뭐만 하다 얘기해요. 이거는 두 가지의 대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크기가 비슷해요. 아니면 뒤에 나온 대상이 앞에 나온 것보다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를 서로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가가 이야기해요. 지금 사는 방이 얼마만 해요? 자, 어떤 가가 물어보죠. 너가 살고 있는 방이 있어. 이 방이 크기가 어때? 하니까 뭐 33 이러고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실만 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정도 똑같아. 비슷해. 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 사무실만 해요. 그러면 너가 사는 방이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실 정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다음, 동생도 나나 씨처럼 키가 커요? 물어봤어요. 나나 씨처럼 키가 커요? 그럼 나나는 키가 커. 너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니까 저만 한데 저랑은 비슷해요. 하지만 어때요? 저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한데 저보다는 조금 작다. 이야기하죠. 저만 한데 저보다는 조금 작아요. 자, 만하다 못하다로 문장 연습해 볼게요. 집이 얼마나 큰지 집이 큰 집을 이야기해요. 그럼 얼마나 큰데 우린 모르죠. 이럴 때 정말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처럼 크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저축을 하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 자, 월급이 쥐꼬리마다 여러분 쥐의 꼬리 정말 작지요. 그러니까 월급이 정말 그만큼 작다란 이야기죠.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저축을 하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 남자친구는 키가 어때요? 선생님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선생님만 해요. 얘기하면 되고. 이번에 산 화장품은 저번에 산 것만 하다 할까요? 못하다라고 하겠죠. 보통 부정적인 거 이야기할 때. 아무리 편한 곳이라도 아무리 편하다 하지만 집과 비슷한 곳은 없다. 집만한 곳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편한 곳이 있어도 곳이라도 집만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집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편한 곳이 집인데 이거의 편한 곳과 비교할 때 집만한 곳은 없다 이야기하고
이번에 산 화장품은 저번에 산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 게 좋아요? 저번에 산 게 좋아요? 그렇죠. 저번에 산 게 좋은 거죠. 저번에 산 것이 더 좋아. 기준이죠. 이번에 산 화장품은 못해요. 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하만 하다, 아하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건데요.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뭐뭐처럼과 뭐뭐만큼은 대체, 그러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문법 공부할 때 확인했지요? 자, 그 친구는 한국 사람과 비슷해.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한다. 또 그 친구는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한다. 이 친구도 그만큼, 그 정도, 거기까지 한국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친구는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를 잘한다. 자, 그런데 방법을 나타낼 때는 처럼만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지만 방식이에요, 여러분. 방식. 자, 우리 반 선생님은 늘 아이처럼 귀엽게 웃으신다. 아이처럼 웃는 거는 아이와 비슷하게 웃는다는 거죠. 방법이에요. 웃는 것이 아이처럼 웃는 것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것이 아이와 비슷하게 웃는다예요. 어느 정도로 웃는다는 없죠. 그럴 때에는 우리 반 선생님은 늘 아이만큼 귀엽게 웃으신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1로 웃어요, 2로 웃어요, 3으로 웃어요는 아니잖아요. 정도가 나타내는 건 아닌 방법. 그러니까 그것처럼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수량, 그러니까 양만 나타내요. 숫자만 나타낼 때는 모든 참가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참가자가 10명이면 모두 받을 수 있게 10개를 준비해야 하죠. 참가자처럼은 안 돼요. 똑같이. 모든 참가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참가자만큼 10개면 10명이니까 10개만큼 그 정도 양의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럼과 만큼은 당연히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를 나타낼 때는 처럼과 만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방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낼 때는 처럼, 숫자를 나타낼 때는 만큼만 사용 가능합니다. 뒤에 또 하나 처럼과 만큼 요거 바꿀 수 있는 거 확인할게요. 자, 크기, 어느 정도 크기요. 크기 이야기를 할 때는 처럼, 만큼, 뭐뭐만 하다,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실이 운동장처럼 크다. 교실이 운동장만큼 크다. 교실이 운동장만 하다. 이거는 모두 다 바꿀 수 있어요. 또 제일, 최고 나타낼 때도 세 개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우리 반에 그 친구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없다. 우리 반에 그 친구만큼 한국어 잘하는 사람 없다. 한국어 실력으로 보면 우리 반에 그 친구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간접화법 연습해 볼게요. 민수가 이야기하네요. 그럼 민수가 정아 씨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요. 민수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아 씨가 내일 어디로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요. 다음에 영민이가 말했어요. 영민이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민수가 정아 씨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영민이가 말했어요. 영민이가 어떻게 내일 숙제가 뭐예요? 명사 뭐냐고 물었어요. 아니면 뭐냐고 했어요. 혜영,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같이 나왔네요. 혜영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어떻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요. 다음,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숙제를 언제까지? 내일까지 어떻게 꼭 무엇을 해요? 제출내다.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접화법은 뭐 익숙하니까 이제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숙제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